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허수 같은 경우는 뭐가 없죠? 대소관계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부동어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친구는 순어수다 라고 얘기했는데 순어수라는 거는 뭐지 얘들아? 실수 부분이 0인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97쪽입니다. 근데 자,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뭐 일단은 제곱근은 이제 0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몇 개입니까? 무조건 2개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근 같은 경우도 풀마 뭐가 되겠어? i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야. 제곱근은 중학교 때는 뭐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졌지만 이제는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0만 하나고요. 나머지 모든 값들은 다 몇 개입니까? 2개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1번 같은 경우 이거 얘들아 조심해야 돼. 왜? 이런 게 약간 함정성이거든. 우리는 지금까지 수 체계에서 어느 체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실수라는 체계에서 공부를 했잖아. 그치? 그런데 허수라는 체계가 사실 들어왔거든. 맞죠? 여기 한번 보세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이렇게 했잖아. 그치? 자, 이렇게 내가 표현한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실수 부분이고 얘가 무조건 허수 부분이냐?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하냐면 A, B가 뭐일 때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그 목소수 쪽 가봐서 보시면 알지만 A 더하기 B야 이렇게 했을 때 A하고 B는 실수라고 반드시 표기가 돼 있어요. 알겠어? 즉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B는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 허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렇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돼. B는 어쨌든 0이라고 해서 얘는 0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보고 그냥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실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알겠지? A는 뭐가 될 수도 있어? A는 I가 될 수도 있잖아. 왜 A에 대해서 뭔가 언급한 게 없는데? 왜 내 맘대로 실수라고 생각을 하냐 그 얘기지. 근데 딱 이런 꼴만 보면 여러분은 그냥 우리는 너 실수, 너는 허수 부분,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A, B가 실수라는 조건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아듣겠지? 그러니까는 리을번은 뭐가 되겠니? 틀린 선택지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을번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속아 넘어갈 어떤 그러한 선택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강조합니다. A 더하기 B, I, 얘를 갖다 우리가 Z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반드시 A하고 B는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실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 그럴 때 얘가 실수 부분, 얘가 허수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얘가 I가 될 수도 있지. 상관없잖아 그거는. 알겠죠? 자, 3 플러스 I 제곱은 얘는 뭐 마이너스 1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뭐 허수 부분이다. 당연히 틀린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A, B가 실수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두 개가 같아지려면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끼리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A는 3이고 B는 5가 마이너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5다라는 거는 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경화에서 아주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참인 것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 해야 돼? 참인 거를 분명히 내가 체크를 해서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나오기 좋은 문제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195번 볼게요. 실수의 개수, 허수 개수, 순허수의 개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크 한번 해봅시다. 2파이 얘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실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뭡니까? 순허수죠. 순허수는 어디에도 속하죠? 허수에도 속하는 거지. 일단은 순허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뭡니까? 순허수가 되겠죠. 너도 순허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너는 뭡니까? 너는 허수다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너도 순허수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얘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실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허수죠. 너는 실수다. 이렇게. 그래서 실수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했으니까 실수 하나, 그 다음에 여기 2개, 3개네요. A는 3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허수입니다. 허수는 순허수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거는 다 허수가 되겠지. 실수가 3개고 8개니까 B는 5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허수의 개수가 순허수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니까 5개 중에서 3개니까 얘는 2개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죠? 그래서 답은 5가 이렇게 없애주니까 3이 정답이 된다. 이 정도는 기본 문제니까.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뚜껑이 있으면 뚜껑을 없애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부호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곱해주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실수 부분 A, 허수 부분 B다. 이거 구해봐라. 이거 쌤이 설명할 거 사실 없잖아. 그치? 여러분이 그냥 계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계산 문제는 선생님이 굳이 풀어주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산 방법 모르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198번 같은 문제.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Z에다가 T라는 어떤 걸 누르면은 이제 켤레가 된다는 얘기고, I는 역수가 된다는 얘기고, S라는 거는 2개를 갖다가 더하라.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2 더하기 5i에다가 t를 누르면 켤레니까 얘는 2 마이너스 5i다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i를 눌렀다 그러면은 이거 뭐라고 하는 거니? 역수잖아. 그렇죠? 역수니까 2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7i 이렇게 하시고, 이거 당연히 뭐 만들어야 돼? 실수화 시켜줘야 되겠지. 실수화 시키는 거 이거의 짝꿍 2 더하기 i 그러면 분모는 제곱이니까 5가 될 것이고,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한 게 실수 부분 했죠. 다 안쪽에 V자 2개 곱해줘서 더하는 게 허수 부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제 그거 계산해 주시고, 이 2개를 S는 이제 더하라는 뜻이니까 더한 결과물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단수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충분히 잘 나오는 기출 문제입니다. 복소수에서 4문제 정도가 아마 출제가 될 건데, 그 중에 이제 계산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올 것이고, 한 문제 정도는 약간 200번 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한 문제는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진위 판정이라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말이 있어. 그러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걸 우리는 진위 판정이라. 진이 이제 참진자, 위자가 거짓 위자. 진위 판정은 옳은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판단해봐라. 그런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Z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Z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실수 부분하고 뭘로? 허수 부분으로 나누자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i가 있으니까 너는 1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곱하는 거 당연히 i 없으니까 이쪽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곱하는 거는 i 있잖아. 그치? i만 빼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하는 거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자, z제곱이 얘가 자 양의 실수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의 실수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거든. 음의 실수. 자, 음의 실수가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언가를 제곱했는데 얘가 음수인 실수가 나온다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실수라면 제곱하면 당연히 양의 실수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거는 어떨 때만 가능하냐? 순허수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양의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아닌 실수일 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수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하더라도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은 실수로 바뀌겠지만 곱하기의 2배 가운데가 때문에 허수로 여전히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의미실수가 나오는 거는 순허수가 돼야 된다. 순허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될 것이고요. 얘는 0이 되면 뭐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맞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2라고 4가 존재하는 거고 얘는 0이 되게 하는 게 1인데 얘는 1 되면 뭐 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이게 돼야 되고 얘는 이게 안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x가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니? 4가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고 이런 패턴의 문제는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어? 확실하게 틀리지 않도록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소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만나면은 우리가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일단 나눠 주시면 x에 관한 이제 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고 나서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z제곱이 실수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실수가 된다라는 말은 허수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뭐만 아니면 되는 거니? 허수만 아니면 되는 거지. 허수만 아니면 된다는 건 뭐가 가능한 거니 얘들아? 실수 가능하고요. 뭐 가능하다는 얘기니? 순허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실수이거나 또는 순허수가 된다는 뜻은 뭐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 있는 친구가 5x 더하기 10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는 x값은 마이너스 2가 가능할 것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붙여버리면은 마 3, 마 4니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x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요. 4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실수도 되고 순허수도 되니까 아 너만 있어도 되고 왜? 네가 이렇게 돼버리면 네가 0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4인 상황도 뭐 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이나 4가 되면 얘가 0 돼버리니까 실수가 돼버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 값은 모두 다 가능하고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보시면 1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순서쌍을 구하라 라는 문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순서쌍을 구하라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m값, n값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겠지. 뭔가 mn에 관한 식이 어떤 값이 나오면 이제 mn의 값이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네 스스로 한번 체크해봐라 그런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나눠보시면 여기는 m-n이 되고요. 여기는 m 플러스 2n-9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z제곱이 뭐가 되면 좋겠다고 얘들아? 실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 그치? 얘하고 똑같아요. z제곱이 실수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아 너는 네가 0인 어떤 그런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0인 케이스 내가 한번 따져볼게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m equal n이 되면 되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m 플러스 2n이 0이 되니까 9라는 값을 가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10 이하의 두 자연수 mn이라고 했거든. 그치? 10 이하 자연수니까 m과 n이 같아지는 그러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얘들아? 10가지가 있겠죠? 왜? m이 1일 때 n도 1이면 되는 1,1, 2,1, 3,3 해가지고 10,10까지 가면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1,1에서 10,10까지 해가지고 몇 개가 존재하냐? 10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요. 항상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는 개수가 큰 값을 얘를 기준 잡아가지고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n값이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7 되면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는 얘가 2가 된다라는 거는 자 여기가 2가 들어간다라는 거 앞에 개수만큼 커지는 거야. 왜? 곱하기만큼 커질 거니까 그치? 그러면 반대로 얘는 어떻게 작아져야 돼? 이 개수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얘는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또 얘는
이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얘가 4면 또 이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는 4개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의 함정은 바로 이제 여기까지 10개, 4개, 다 보는데 13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순서상을 구하라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어떤 함정을 줄 수가 있냐면, 당연히 여기에서의 mn은 1,1부터 10,10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 3,3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3,3도 여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카운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다 보니까 3,3이 다시 뭐 했니 얘들아? 또 한 번 계산이 됐잖아. 즉 3,3이 몇 번 계산됐어요? 2번 계산됐지. 그러니까 내가 이 14개에서 한 개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 첫 번째 mn의 경우를 내가 구했단 말이야. 알겠니? 얘 같은 경우는 m과 n이 같으니까 내가 뭐 1,1부터 10,10까지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m이 뭐 어떻게 다른 어떤 조건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다 쓰는 게 좋아요. 왜 다 쓰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온 순서상과 첫 번째 순서상과 두 번째 순서상에 겹치는 거를 내가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는데 케이스가 만약에 2가지 이상의 케이스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의 순서상이 될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뭐 하는 게 좋다고? 쓰는 게 좋아요. 알겠어? 근데 얘처럼 m하고 n이 같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번째를 구할 때 첫 번째 상황을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한다라는 거는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이 경우를 뭐 하든지 빼야 된다고. 빼려면 내가 너를 구할 때 m하고 n이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할 거다? 뺄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하셔야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생각 못하면 실컷 열심히 구해놓고 뭐 하는 거야? 틀려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뭐 해야 돼? 무조건 맞춰야 돼, 실수 없이. 그러려면은 약간 함정성으로 뭔가 나에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 반드시 내가 체킹을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 안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구하면서 얘네 둘이가 같아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느냐를 체크를 해서 그런 경우는 내가 삭제하고 너를 갖다가 3가지만 내가 체크하자. 2개 더해서 굳이 뺄 필요가 없잖아. 알아듣겠니? 이런 식으로 꼭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같은 문제 내신에서 나오면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두실수 x, 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x 더하기 y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그쵸? 뚜껑 있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의미 없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것끼리 곱한 거하고 뒤에 것끼리 곱한 게 실수 부분이 될 것이고, 앞에 것끼리 곱하면 x가 되겠네요. 뒤에 것끼리 곱하면은 부호 바꿔주니까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v자 하나 해주면은 얘는 이제 1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거 곱해버리면은 마이너스 5x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 x 더하기 y 구하라.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얘도 같은 패턴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번 같은 문제도 기출로서 잘 나와요. 어려워서 기출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의 약간 변형 공식까지 여러분에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거야. 자, 이런 걸 만족한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굳이 이렇게 세제곱을 구하라는 문제들은 대부분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x값과 y값을 구한다는 느낌보다도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 이러한 꼴을 내가 이용할 거니까 나는 이러한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을 내가 구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정리하는 와중에서 더하기 값과 곱하기 값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x는 실수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실수 많이 있네요. 마이너스 3도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y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다. 그치? 허수 부분은 여기 4xy가 있네요. 4xy가 있고요. 얘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x 더하기 y라는 게 3이 되고요. 여기서 xy가 1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3, 1 여기다가 대입하셔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06번이고요.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하자라고 했고, 뭐, 이렇게 냈습니다. 그쵸?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Z를 우리가 뭐라고 넣지? A 더하기 BI라고 놓으면, Z바 같은 경우는 A-BI 개념이 되잖아. 그쵸? 결론적으로 여기 Z에다가 A 더하기 BI를 넣고요. 여기 Z바에다가 A-BI를 넣고 이걸 싹 정리를 해. 알겠어? 정리한 다음에 실수 파트,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자, 이렇게 정리한 게 2 더하기 4i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는 어떤 식이 나오겠어? A, B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A, B가 있는 식이 두 개가 나오겠지. A, B 있는 식이 당연히 두 개가 나오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되면 되니까 A, B 연립해서 그냥 문제 간단하게 뭐 하면 된다? 해결하면 되는 말 그대로 계산 문제예요. 이쪽은 계산 문제들이 좀 많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207번 약간의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니까 이 친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복소수 Z의 켤레 복소수를 Z바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Z를 A 더하기 BI라고 두면 Z바는 A-BI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과 합차 곱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합을 한번 구해보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허수 부분이 없어지겠죠. 실수 부분만 두 개니까 2a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Z-Z바 같은 경우는 부호를 바꾼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a가 없어지고요. 2bi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 같은 경우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 정도는 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벌써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6이라는 거의 의미가 바로 무슨 의미야? 아, 2a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쵸? 준서 선생님 목소리가 자장가예요? 잘 들려요? 자, a가 3이 됩니다. 그래서 맞죠? 그러니까 z를 a 더하기 bi라고 둔다면 a 값은 뭐가 된다고? 3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3인데 얘가 이제 9잖아. 그렇죠? 9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4가 된다. b제곱이 4니까 b는 풀마 2i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7이야. 얘가 7이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근데 뭐야? 이거 뭐지?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자, Z라는 친구를 A 더하기 BI라고 놓으면, Z분의 1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I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 그러니까 A 더하기 BI 더하기 A 더하기 BI분의 7이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 통분해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해버리면 또 제곱이 될 것이고.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되게 식이 뭐가 되는 거니? 복잡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하나 알을 게 뭐냐면은 이 식 꼭 좀 기억해봐 얘들아. 자, Z라는 친구는 곱하기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어. A 더하기 B가 C라는 식이 주어지면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자고? 아, A라는 친구는 C-B라고 볼 수 있다. B라는 친구는 C-A로 볼 수 있다. 이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은 잘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같은 방법으로요. A, B가 C예요. A, B가 C란 얘기는 A라는 친구는 B분의 C가 되고요. B라는 친구는 A분의 C가 된다. 얘네 둘이. 왜? 보통 수학에서 난이도 올리는 방법이 얘를 조건으로 주고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뭐 하는 거야?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알아듣겠니?
여기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Z분의 7이라는 거는 얘들아, 여기 있는 분자는 항상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니? 그 내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Z분의 1이라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뭘로 갈 수가 있습니까? Z 바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Z분의 7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Z분의 7이라는 이 친구가 다이렉트로 바로 Z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바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꼭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문제보다는 이 두 번째 문제가 훨씬 여러분들에게 뭐 한 거니? 공부할 거리를 당연히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얘가 4니까 Z를 갖다가 A 더하기 BI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2A 값이니까 A는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인데 이 친구가 4니까 넘어가면 얘는 3이 되고 B라는 거는 풀마 루트 3i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생각해보자는 얘기인데 봐봐 얘들아. Z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Z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켤레가 씌워지면, 이렇게 만약에 켤레가 씌워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할 수가 있지, 얘들아? Z에다가 켤레 씌운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씌운 거,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러면, 자, I하고 Z가 있는데, 이렇게 켤레를 씌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I 켤레 곱하기 Z 켤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는 뭐죠, 그러면? 마이너스 I 곱하기 Z 켤레 이렇게 올 수 있나요? 돼요? 되죠?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얘는 지금 IZ가 되고요. 얘는 이 과정에 의해서 마이너스 I 곱하기 Z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고 나면 I로 묶을 수가 있겠다. I로 묶으면 Z 마이너스 Z바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는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0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Z와 Z바가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Z와 Z바가 같다라는 뜻은 Z는 뭐가 된다는 얘기지 얘들아? 실수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 맞습니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과정에 의해서 여기 있는 Z라는 친구를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네요. 실수 부분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최고차는 양수되게 하려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z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실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되고요. 0이 아닌 복수수니까 이 친구는 0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얘가 0이 되는 거는 2하고 3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거는 뭐하고 뭐가 있어? 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하고 2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값에 뭘 구하라 얘들아? 합을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반드시 0이 돼야 되니까 x가 2라고 만약에 3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걸치는 게 있어 없어? 걸치는 게 없지. 결론적으로 x가 1이나 3이 된다 그러면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맞죠? 그럼 여기는 1, 3이 모두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i를 곱하고
또 Z 반이니까 여기 플러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I를 곱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겠지만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시면 계산이 조금은 더 단순해질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두 번째 갑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 곱하기 Z바가 0이다. 이런 얘기는 얘들아 Z 곱하기 Z바는 Z를 갖다가 우리가 A 더하기 BI라고 논다면 얘는 A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까? B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이 A하고 B는 실수입니다. 자, 두 실수, 실수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값이 뭐란 얘기니? 0이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죠? A하고 B는 둘 다 무조건 뭐만 가능한 거야? 0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요? 자, Z라는 친구를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이고요. X 마이너스 Y 더하기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알겠지? 그러면은 뭐 두 개 연립해가지고 X 더하기 Y가 3이고 X 마이너스 Y가 이제 마 7이니까 연립하면 X가 Y 값 나오겠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은 뭐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죠. 그쵸? 이거 뭐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뭐 하면 됩니까? 인수분해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 뭐 알파로 묶으면 베타 더하기 베타 바 이렇게 묶이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알파 바로 묶으면 베타 더하기 베타 바니까 두 개 묶어주고 두 개 묶어주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베타 더하기 베타 바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이거 2배니까 그쵸? 2가 될 것이고요. 베타 더하기 베타 바도 얘가 몇 배가 돼?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4에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2번이 조금 더 쉽고요. 이 1번은 조금 어렵거든?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2번 같은 경우도 얘들 213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 별표 좀 치고 연습을 좀 하세요. 이거. 풀어보겠으면 좋겠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쌤이 2번부터 풀어볼게요. 2번은, 얘들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렇게 알파분의 1이 있고요. 베타분의 1이 있잖아. 아까 했던 거야. 그치? 근데 곱하기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곱하기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넘어가면 알파 바라는 게 알파분의 뭐가 되는 거지? 3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요구하는 알파분의 2를 내가 만들려면 네가 내려오면 되겠죠. 네가 이렇게. 그쵸? 맞죠? 결론적으로 알파분의 1이라는 거는 뭐냐면 3분의 알파 바가 되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베타분의 1이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베타 바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3분의 알파바하고 3분의 베타바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3분의 1로 끄집어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것이고 여기는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된다. 이렇게 식변이 될 수가 있겠지. 너무 갑자기 갔습니까? 3분의 1 끄집어내면 3분의 알파바 더하기 3분의 베타바는 3분의 1을 끄집어내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거의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죠? 얘가 3이란 얘기죠. 곱하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얘들아 알파하고 알파바가 K꼴로 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1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알파 베타의 곱이 얼마냐? 라고 나에게 물어봤거든? 그치?
그런데 여기서 뭐 알파, 베타가 뭔가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베타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서, 아니, 알파 바라는 거는, 알파 바는 알파분의 1이겠죠. 여기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타 바라는 것도 베타분의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어디서 만들 수 있냐? 두 개를 모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만들 수가 있겠지. 두 개를 더해보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식이 만들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게 얼마란 얘기니 얘가? 1마 i잖아. 얘가 1마 i야. 1마 i가 될 것이고요.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더했잖아. 그렇지.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더한 거는 알파 바하고 베타 바를 더한 거가 되겠지. 맞죠? 알파 바하고 베타 바를 더한 거는 여기다 켤레 씌워준 거가 똑같으니까 걔는 바로 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값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1 플러스 i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나는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얘네 둘이 뭐가 가능합니까? 자리 체인지 가능하죠? 그러면 알파 베타라는 거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이거 뭐 선생님이 몇 개 외우라고 했지. 답이 바로 마이너스 i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지. 물론 이거 뭐 실수화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i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정도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든 이 위에 있는 이쪽의 값이 이거에 실수화 시킨 값이다 라는 것을 외우라 하겠어. 이제는 외워야 돼. 이제는 왜 그러냐면 물론 계산하면 되지만 외우면 그냥 여기서 바로 우리는 마이너스 i가 답이라는 거 뭐 할 수 있으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식변형은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 두 문제 꼭 반복해서 좀 풀어가지고 잘 좀 익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x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고 이 문제는 뭐 한 문제만 정확하게 하시면은 뭐 금방 풀 것 같아. 이거 뭐 해야 되더라? 유리화 해야 되겠지. 그쵸? 일단 실수화 시키면 x라는 친구는 당연히 이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3-i하고 1-i를 곱하면 되니까 자는 2분의 1 끄집어내고 해볼게요. 앞에 꺾기를 곱하면 3이 되고 뒤에 꺾기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안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바깥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4지. 그럼 마이너스 4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분의 1 곱하니까 x라는 건 결론적으로 1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어디서 했냐면 나머지 정리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얘를 가지고 얘를 나누면 돼. 그치?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얘를 가지고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양변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x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플러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플러스 뭐가 되겠니? 5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식을 누구로? 얘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뭘로? 5로 나눌 거야. 알겠어? 나눌 거야. 알겠지? 나누면 자 요렇게까지 요렇게까지 한번 봅시다. 뭐가 남습니까? x 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x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니까 나머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당연히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이 나머지 3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답은 끝나겠지. 이거 다 이해되죠? 선생님 나머지 정리에서 얘기했었어 얘들아. 뭔가 0이 되는 어떤 그런 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이제 천하무적이라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친구는 여기 있는 거는 A라고 해볼게요. A 곱하기 QX 플러스 R인데 이게 0이니까 어차피 이만큼이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는 뭐라고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여기 있는 친구로 바로 나눠서 나머지가 누군지만 뭐 하면 되겠어? 체크하시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적당하게 뭐가 섞여 있습니까? 인수분해가 섞여 있죠. 그쵸?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뭐 x제곱으로 묶어주고 여기 뭐 y제곱 묶어주면 인수는 생기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x제곱 묶으면 x-y가 나올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y제곱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그러면 x-y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한 개가 있을 것이고요. x 마이너스 y는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이 정도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라는 거는 이거 뭐 켤레니까 얘는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얘네가 없어지게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4i가 될 것이고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문제네. 됐습니까? 216번 문제는 선생님이 뭐 해줄 건 없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좀 했던 거하고. 자, 여기 있는 문제만 한번 선생님이 풀이해 줄 테니까 이렇게까지 내신에 나온 적은 없었어요. 우리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100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선생님이 이것도 한번 풀어줄 테니까 보세요. 자, 이 친구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알 거야. 그치? 정리하는 거는 여기 3은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이해되죠? 플러스 1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쪽을 뭐 하는 거야? 제곱해 주는 거죠. 뭐 다 알잖아 이거는. 그치? 제곱해서 정리해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잖아 사실은. 맞죠? 왜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얘를 모아하면 되니까 나눠버리면 되니까.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네. 그쵸? 근데 좀만 더 고민을 해봐. 자, 그러면, 얘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여기는 나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내가 나누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얘가 항이 3개니까, 이 정도로 분리 한번 해볼게요. 분리 한번 해보면,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관심을 좀 가져봐.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얘로 얘로 나누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개수의 흐름과 이 개수의 흐름이 정확하게 뭐하죠? 일치하지. 개수가 1, 마이너스 2, 5. 1, 마이너스 2,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를 x로만 묶어낸다면 얘를 a라고 보면 얘는 a가 되겠지, 그냥.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이니까 3이라는 거 다 바로 나올 수가 있겠네. 맞죠? 개수의 흐름을 좀 봅시다. 3, 2, 1, 6, 4, 2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를 뭘로 묶어버리면 2x로 묶어버리면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이렇게 되겠나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0이라고. 그럼 니네는 다 뭐 한 거야?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들만 내가 생각을 할 건데 그럼 얘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합니다. 다항식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묶어내는 거야.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묶어낸다라는 거는 x제곱분의 1로 묶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는 5는 뭐가 되겠냐, 5는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돼요? 이런 거 잘 안 해봐서 여러분 안 되거든? 두 개 곱해보면 얘 되겠지.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항식들만 다뤘기 때문에 다항식에서 뭔가 묶어내는 거는 뭐 익숙해. 근데 분수 형태로 돼 있는 거 묶어내는 거는 아직 안 해봤어. 지금부터 그러니까 해야 돼, 연습을. 알겠지? 그러니까 가장 얘는 하여튼 얘는 분모에 하나가 있잖아요. 분모에 두 개가 있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얘들아 x분의 1 갖다 우리가 x의 마이너스 1차라고 얘기를 해. 지수상으로 얘가 제곱이면은 마이너스 2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상수항은 얘는 x 3차, 얘는 x 2차, 얘는 x 1차, 상수항은 이게 붙은 거야. 무언가의 0차는 우리가 무조건 뭘로 본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1로 본다고 했지? 그러니까 x 0차, x 마이너스 1차, x 마이너스 2차. 그러니까는 얘가 차수가 제일 낮은 거고 이런 걸로 돼 있을 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묶어낸다는 얘기야. 묶어내면 얘는 오히려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로 묶어냈으니까 얘는 두 개가 올라가야 되겠지. 0이었던 거니까. 2x 더하기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되는 갈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좀만 고민해보는 거야. 당연히 얘가 뭐라, 얘가 0이라면서. 얘가 0이라면서.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5개를 갖다 어떻게만 짜게 주면 되겠어? 2개하고 3개로만 짜게 주면 되겠다. 쪼개지는 이유가 뭐야? 쪼개지는 이유는 요렇게 되면 얘는 뭐니까? 0이니까. 알아듣니? 얘가 0이라면서. 그게 쪼개졌어. 결론적으로 뒷동네에서 남은 게 뭐만 남았냐? x제곱분의 2x제곱만 남았죠? 얘네 약분 들어가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되냐?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뭐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뭐 나오면은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뭐 맞힐 확률이 상당히 어렵겠지. 연습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